이번에는 조금 재밌는 기사 하나 보시죠. 체리 따봉의 나비 효과다. 요게 또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아주 화제가 될 만한 역사적 장면 중에 하나였는데 이준석 기자회견은 그 X와 개고기만 남았다지만 미운하고나 이슈의 중심에 서 버렸다. 자, 하루 몇 차례씩 이어지는 이준석의 장외 선전전에 지지자들은 이 싸가지 없음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는 하는데, 네, 그런데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집단 난투극을 실시간으로 보는 꼴이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장제원, 권선동, 윤핵관들이 이준석을 탐탁찮게 여긴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방아쇠를 당긴 건 윤석열 대통령의 체리 따봉 메시지였다. 음. 자, 상식적으로 이 문자 메시지의 결과를 보면은 이준석이 사과받아야 될 사안인데 엉뚱하게도 권선동의 지도력 부재 논란이 이준석에 대한 사과는 없고 최고위원 줄사퇴를 한 다음에 비상사퇴를 선언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당대표 자동해임으로 전개됐다. 사고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권선동이 쳤는데 정작 쫓겨난 건 이준석이다. 그 이후 벌어지는 일은 보이는 대로다. 아. 이준석은 물론 이 성비위 의혹을 스스로가 인제 극복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근데 이 일처리가 인제 이상하다는 지적이야. 지금 이 문제는 총선 공천권 투쟁으로 봐야 된다. 이준석이 시스템 공천안 마련에 나섰더니 이에 위협을 느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서둘러 행동에 나섰다는 게 당내 지배적인 해석이다. 음 그래요. 음. 공천권으로 의원들을 길들이고 차제의 윤석열 당으로 재편하고 싶은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의원들을 줄 세워 차기 대선까지 정치적 입지를 넓히는 윤핵관들의 야심이 결합해 현 상황을 초래했다 보는 게 합리적이다. 이준석 축출에는 성공했지만 이들의 의도대로 흘러갈 것 같지가 않다. 여당 내에서 이미 윤석열 간판으로 총선을 칠 수 있겠냐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이다. 지지율이 너무 박살이 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윤핵관 역시 서로 간의 응집력이 부족하다. 당권 향배를 둘러싼 권선동과 장지원 간의 집안 싸움이 이를 증명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 윤핵관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것.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미 대통령 탈당 요구, 정계 개편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쓰이고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창당설까지 여기 있죠.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으니 차라리 직접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윤핵관을 떼어내십시오. 이들의 이선 후퇴 없이 여권의 통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리따봉 메시지로 촉발된 여권의 내부는 돌고 돌아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커졌습니다. 음. 자, 내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런데 각본 없이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음. 기대가 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첫 기자회견에 나서십니다. 오전 10 시부터 40 분간 진행이 되는데요. 자, 15 분간 모두 발언을 통해 100일을 맞은 소회와 국정 운영의 구상을 밝힐 예정이고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겠다. 자, 그러면 10 개의 질문에 대한 답변 정도가 가능한데 이 중에서 당연히 그 질문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는 도어 스태핑의 심화 버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는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질문할 기자가 거수하면 사회자가 호명해 지명하기로 했다. 또 출입 언론사 중에 빠지는 매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소통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깜짝 인사가 발표되는지도 관심사다. 그래 이런 거 있어야죠. 음. 깜짝 인사도 있고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일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이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취임 100 일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이벤트의 어떤 의미도 있고 동시에 내일 이준석의 이 가처분 이 법원 판결이나 이 내용이 내일 이제 나오게 될 텐데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지 뭐 다음날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래. 그런데 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밀리기 시작하면은 또 이게 이준석한테 마치 계속 여론에서 밀리는 것 패배한 것처럼 비춰지고 이런 건 그림이 안 좋죠. 대통령의 이 면이 안 서니까 내일 이 부분이 좀 부각이 돼야 돼요. 부각이 되고 좀 잘 살리려면 임팩트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인적 쇄신 또는 어떤 깜짝 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저는 뭐 "이분을 갖다가 장관으로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깜짝 메시지가 좀 있으면 좋겠죠.
각본 없는 기자회견에서 안 나올 수 없는 질문이 바로 이준석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이준석은 지금 그걸 의도하고 이 난리를 핀 거야. 즉 취임식에 대통령이 혹은 도어 스태핑에 대통령에게 기자들이 진실 공방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독대한 거 맞으시냐?" 이게 뭐 대표적일 거고. 두 번째로 "문자 파동이 있는데 왜 사과 안 하시냐?" 예. 또 뭐 세 번째로는 "뒤에서 그 쌍욕하신 게 맞냐? 이준석의 주장은 그렇다." 뭐 "감정에 대해서 확실히 솔직히 얘기해 달라." 뭐 앞과 뒤가 다르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겠죠. 음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대답을 되게 잘하셔야 돼. 여기 왜냐면 이 질문이 이제 "정무에 관여를 한 거 아니냐."로 돼 버리면 이제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지죠.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정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무에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산다라는 거는 좀 그림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가 뭐냐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 기자회견에서 이준석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조만간 이준석 대표 뭐 만나겠다." 이게 가장 베스트예요. 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나는 지지율이 정말 개폭등할 수 있다고 봐. 이거는 모두의 기대치를 넘어서는 아주 깜짝 발언이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왔다가 되는 거기라서 가장 베스트 답변은 "조만간 이준석 대표 만나겠습니다. 이걸 뭐 그걸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야 어마어마한 뭐 이런 그 문제 해결이 되고 뭐 갈등이 해결되고 뭐 모두가 다 끝나는 거지. 와. 근데 이럴 가능성이 있냐라고 보면 굉장히 적겠죠. 음. 그다음에가 인제 그다음에 베스트는 그냥 사과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했다." 뭐 그냥 그 권성동 원내대표랑 편하게 얘기하다가 장난스럽게 한 얘기였는데 "나갈 줄 몰랐다." 뭐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정도가 가장 무난한 거죠. 근데 이제 위험해지는 단계가 뭐냐면 들이받으시는 거야. 대통령께서 "아니 뭐 이준석이 내부 총질한 거 맞잖아." 요 이준석 저도 사람인데 불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했던 걸 보면 뭐 그런 마음 안 갖는다는 게 거짓말일 거고, 이준석 대표가 뭐 저렇게 된 데는 본인 책임도 있고, 뭐 당내 분위기가 뭐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제 들이받기 시작하면은 이준석이 또다시 소환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또 기자들이 이준석한테 가서 반응을 듣겠다고 또 이준석 섭외가 많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이건 또 이야기가 와 길어져.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들이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 그러니까 요렇게 가시면은 좀 위험한데, 어쨌든 이 옵션들은 요렇게 있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과연 뭐 이제 진짜 본인의 본심이 어떤지는 내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좀 어 예. 요게 또 한번 이준석을 올려주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인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정치력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비대위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 좀 화제가 됐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기환이라는 인물인데요. 주기환이라는 사람이 국힘 비대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아들은 대통령실에 채용되어 있대. 이것도 대통령실 또 엮여 있나요? 자,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인사를 확정했는데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 사람은 검찰 인맥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인연을 맺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돼 일부 논란이 있다. 음 그래요. 이거 참 또 시작이구만. 다시 또 대통령실 채용으로 또 돌아가게 생겼네. 자, 인선 전체를 한번 볼까요? 안정을 택했던 주호영 비대위, 호남 출신 3 명, 30대 2 명.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보면 비대위원 초선으로 엄태영 전 주회,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그다음에 청년 비대위원은 최재민, 이소희. 예. 그래서 윤석열 키즈로 분류되는 청년 보좌역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데려왔고, 권선동, 성일종이 당연직 비대위원. 그리고 여기 지역별로 호남 쪽 사람도 있고 충청, 강원 나름대로 배정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인제 권선동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개파색 옅은 인사들로 균형 기치에 채워졌다." 와, 존재감이 별로는 무색무취한 인사다라는 상반된 평가가 동시에 나왔는데,
나름대로 뭐 그래도 고민하셨네. 그래도 초남, 호남, 초선, 여성도 이렇게 넣은 거 보니까 '균형을 맞췄다.' 하고 싶은데 지금 문제는 권선동이 여기 들어갔다라는 게 좀 논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주기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라 발탁한 거 아니냐에서는 비대위원 9명 중 1 명이 윤심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뭐가 되겠느냐. "앞으로 한번 결정되는 걸 봐라."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내일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반박을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도 이 주호영 측 그 비대위 측이 준비를 꽤 잘한 것 같기도 해. 주호영, 이준석의 주장을 따박따박 반박한 내용을 함께 보시죠. 여기 보면은 주호영 위원장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기각될 경우 만에 하나 인용될 경우까지 우리가 다 준비를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서 제기한 이준석의 주장에 대해서는요. 사퇴현 최고위원들 상임 정국이 소집 안건도 의결됐고 ARS 방식으로 진행된 핵심 쟁점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최고위의 사퇴한 사람들이 어떻게 최고위에 와서 결정하냐라는 거는 사퇴할 예정이라는 의사 표현이지 제대로 된 사퇴는 서면으로 사퇴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사퇴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반박을 했고 사퇴했다 쳐도 민법 구 구십 991 조를 보면 긴급 의결 사안이 있을 때는 가장 사태가 늦은 순으로 의결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을 할 수 있다 돼 있다. 또 하나는 상임 정국위가 이 회의를 열어 달라는 요청에 의해 대해 이의를 제기 않고 결정했기 때문에 잘못이 치유됐다. 무슨 말이냐? 최고위를 거치지 않아도 상임 정국위를 통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린 그것도 했다. 예. 그다음에 ARS 표결의 효력이 없었다는 거는 본인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여러 차례 걸쳐서 했기 때문에 정당법이 금지하는 서면대리가 아니고 당원 당규에 전자서면 제도가 있다. 문제가 없다. 그다음에 이준석이 뽑혔던 전당대회도 ARS였다. ARS가 무효라면 이준석의 대표로서의 존립 근거도 없어지는 거다. 예. 나름대로 잘 준비한 것 같아. 예. 아무튼 뭐 내일 한번 그 재판에서 어떻게 한번 충돌을 하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크게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고 실망하기보다는 애초에 기대를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기도 해.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다선 의원들이 이렇게 짬짬이가 돼서 어 당원 당규까지 바꾸고 당대표를 마음대로 날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한을 법원에서 허용을 해 준다면 '과연 이게 국민의힘에 도움되는 판결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왜냐면 완전히 국민의 마음대로 그냥 윤핵관들 마음대로 뭐든지 다 바꿀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신호가 과연 어 진짜 강성 지지층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한번 또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